소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청각적 심상 쓰여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언제 어디서 이런 청각적 심상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찬지 확인하러 가면 되겠지. 너무 슬프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대신하는 풀벌레 소리. 그러니까 이 풀벌레 소리는 나의 슬픔을 대신해 줍니다. 감정이입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거네. 여기에다 밑줄 그어놓고 시적 기능이 같은 거 찾기, 감정이입된 거 찾으면 되겠네.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했습니다. 오른쪽 먼저 볼게요.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회고적 옛날 생각하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애상적이고 비극적이겠지. 아버지의 죽음,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일제강점기 유이민들의 비극, 유랑민, 고향 떠나야 되는 사람들, 옆에다 써야 되겠지. 뭐라고? 외놈들 때문에, 일제의 억압 때문에. 객관적인 묘사를 합니다. 사실적인 표현을 쓰고요. 이게 중요하지. 담담한 어조. 담담한 어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한다. 풀벌레 소리,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 비극성을 강조합니다. 뭐 아버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아버지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일제강점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이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였구나.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은 화자 개인의 가족사적 슬픔에서 확대가 되어 일제강점기 유랑하던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 역사,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일이다. 왼쪽 밑으로 이해와 감상,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요.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체크,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랑해야 했었던 우리 민족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 침상 없는 채우, 침대도 없어. 그냥 맨바닥 같은 데인가 봐. 그런 데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참담한 심정.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던 아버지의 삶을 회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죽음의 장면, 현장을 장면 위주로 전달하면서 감정을 절제. 사연에서 수미상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성이 오히려 더 강조됩니다. 서럽게 우는 장면이 아니라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 더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 뒷페이지. 풀벌레 가득 차 있었다에 나타나 있는 시대상은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처절한 현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유랑민들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30년대 일제의 수탈이 극심했던 시기, 농촌 전부 다 파괴되고 고향을 떠나는 민중들이 많던 시절. 이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날카롭고 예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당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어땠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밑으로 풀벌레 소리의 기능,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글픔을 강조하고 비극성을 고조시킵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하다라는 게 처음과 마지막에 수미상관 구조로 나타나 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울지 않고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었다. 아버지 임종하던 순간의 비극적 정황과는 달리 적막함을 더해서 슬픔을 가중시켜준다. 자꾸자꾸 나오는 말 뭐 있었어요?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감정을 절제한다. 어떻게 감정을 절제합니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현장의 객관적 묘사와 사건 제시를 통한 장면 위주의 전달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할 시간에 주변 환경을 묘사해 주더라 라는 됐을까? 앞 페이지로 이제 돌아와서 시 본문 보러 갈게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도 아닌 곳에서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할까요? 남의 나라에서, 타향에서. 왜 타향에서 살아야 했어요? 일제의 억압 때문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이렇게 부정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 없는 가난한 최후의 밤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역시 이 밤도 일제강점기를 드러내는 부정적인 시간이겠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뭐뭐 있었다. 이러한 문장 뭐라 그래요? 평서형 문장. 평서형 문장을 사용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노령, 러시아 땅까지 다니면서 힘겹게 자라게 키운 아들과 딸에게 여기에 아들과 딸의 화자가 포함되겠지.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고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우를만도 러시아 지역의 파선도 설렁한 춥고 차가운 니코리스크 시베리아 항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잊으셨다. 확실히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 아우를만 니코리스크라고 하는 실제 지명을 통해서 왜 남의 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 거지? 유랑민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거겠네.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고 아버지가 피우려고 했었지만 피지 못한 이 꿈은 내용이 뭐였을까? 먹고 살만하게 사는 거지. 풍요로움인 거지. 풍요로움도 가라앉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손발도 식어갈 뿐 차갑게 둘 다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너무 슬픈데.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왜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돌아가셨으니까. 이웃 늙은이 손으로 둠빛 미명을 고요히 낯을 덮었다. 중요한 건 이거라고. 아버지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절제합니다. 밑으로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슬프긴 슬프겠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떡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수미상관. 수미상관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시적 배경을 강조해주고 처음과 끝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형태상 안정감도 주고 할 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여운을 형성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해준다. 그래서 수미상관에 대한 것들은 항상 이렇게 꼭 세트로 기억해 두시라 라는 것들. 됐고요. 필기는 다 되셨을까? 다음 페이지 잠깐 또 넘어가 볼게요. 됐고 그 다음에 답지 있고 계속 또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채점 부탁해요. 다 됐어요? 네, 잠시만요. 나와 있을 겁니다. 오케이. 3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그러면 네, 자유시 서조행시 내재율 됐고 주제 됐고 아버지의 죽음 감정을 절제합니다. 객관적 어조로 묘사했고요. 사실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뭐 어떤 설명이든 어떤 출판사든 보면 다 말은 똑같지 뭐. 됐고 다음 40페이지 잠깐 봐볼까요?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감정을 절제합니다. 수미상관이고요. 풀벌레 소리 청각적 심상 사용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도 청각적 심상 쓰여 있었었는데 시공간적 배경 일제강점기 30년대 공간적 배경은 러시아. 왜 러시아에서 사업하러 갔나? 아니요.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외국을 유랑해야만 했었던 우리 민족들. 옆에 풀벌레 소리 보통은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거고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고 요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극적 분위기와 대조가 되어서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너무 평화로워? 그럼 둘이 갖다 내놓으면 둘 다 서로 강조가 되겠지. 이런 느낌. 됐고. 감정이입이면 뭐 내 대신 내 대신 울어주는 거겠지. 됐어. 그 다음에 뭐 확인. 됐습니다. 오케이.